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일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9개의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토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27일부터 10주간 2021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진행합니다.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선거연수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메인 화면을 이용 빈도가 높은 정보 위주로 간략하게 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치러지는데요. 10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가 10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우정사업본부 등 9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는데요. 회의는 모의 재외선거평가, 협조사항 설명, 주요 현안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완벽한 관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내실 있는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재외선거인 명부 등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선거권 관련 정보의 현행화와 관계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별 SNS나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선거 신고 신청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해외 파견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를 독려하는 등 관계기관 협조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정부 각 부처 실무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도 진행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27일부터 10주 동안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9월 27일 2021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의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선거연수원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여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올바른 선거 정치 참여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공직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여성이나 여성 NGO 활동가, 각 정당의 여성 당직자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9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주 동안 주 1회, 2개의 강의로 진행되는 2021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정치관계법,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정당과 여성정치, 여론조사 리터러시,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줌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용자 중심의 선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선관위 홈페이지는 메인 화면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집중도와 정보 접근성이 미흡하고 이용자의 정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면적인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메인 화면을 선거 정보와 같은 방문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정보 위주로 구성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알림 팩트체크 등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방문 목적을 고려한 민원인, 정당 및 후보자, 민주시민, 선거 및 법령 등 맞춤존을 구성했으며 간결한 메뉴 명칭 적용과 세부 메뉴 재설정 등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 전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재외선거 정보, 정치관계법 질의, 위반 행위 신고, 선거 법령 정보 등 다양한 선거 및 정치관계법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인의 팬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톡할까요의 박수빈입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팬클럽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정치인 팬클럽도 많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함께 응원하고 그 정치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팬클럽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팬클럽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팬클럽도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구성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로 팬클럽과 그 회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 취미활동 등을 위해 팬클럽을 결성할 수 있고 통상적인 활동과 운영을 위한 내부 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번에는 팬클럽의 활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팬클럽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연설 내용이나 활동 상황, 동정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팬클럽 회원이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 등에 관심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 행사나 산행을 하는 것, 선거와 무관하게 팬클럽 설립 목적에 맞게 학술, 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회원만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팬클럽 회원이 개인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팬클럽은 선거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이나 전진대회와 같은 집회나 선거 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일반 선거 구민이 볼 수 있도록 설치, 게시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또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지지자들을 모집하거나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거. 미국의 선거는 그 스케일부터가 남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오랫동안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해온 나라죠. 1789년 초대 대통령 선거 이래 지금까지 총 46명의 대통령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과 달리 주별로 정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형식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선거인단은 해당 주의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된 후보에게 투표하기 때문에 직접 선거의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선거는 약 1년 동안 진행됩니다. 크게 정당별 경선과 본선거로 구별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정당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제 체제로 두 정당은 경선 기간 동안 대의원 선거를 거쳐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선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입니다. 원래 러닝메이트는 경마에서 출전하는 말의 걸음걸이를 조정하기 위해 같이 뛰게 하는 말을 뜻하는 용어였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말하는 러닝메이트는 바로 부통령 후보자를 뜻한다는 사실. 전통적으로 러닝메이트는 대통령 후보의 득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16년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이후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떠올랐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선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7, 8월에 정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는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합니다. 11월에는 국민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요. 그 인원은 538명이며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선거인단 수가 다르다고 해요. 선거인단이 정해지면 12월 두 번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낯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승자 독식제인데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미국의 48개 주와 1개의 특별구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승자 독식제는 주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의 수를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대선은 일반적인 지지율 조사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미국의 대선이 온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이유. 물론 미국이 세계의 경제나 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러닝메이트나 승자 독식제 방식으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죠?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17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재외선거 위반 사례 예시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예시집에는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운동 관련 주의사항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내 통합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깨알 영상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전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함께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한국선거방송에서 방송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강의로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